지금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근데 먹거리 물가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이런 가운데 김값이 금값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. 이제 김을 뭐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. 김값이 많이 올랐어요. 한 장당 150원이에요. 네. 네. 반도체도 올랐는데 바다의 반도체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아마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네. 전 세계적인 뭐 K푸드, 뭐 한류 때문인지 뭐 김밥에 대한 어떤 인기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김이라는 게 보면은 저희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클래스메이트가 태국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성 있는지 계속 먹더라고요. 먹죠, 우리도. 수업 네. 시간에도 그 태국 애가 김을 갖고 와서 이제 네. 먹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아마 한번 이제 먹어보면은 계속 찾게 되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요가 이제 한번 오른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김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도 소비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네. 수출까지 이제 잘 겹치니까 되니까. 아마도 네. 이게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. 네, 이 김뿐 아니라 소, 닭, 돼지 모두 올랐고요. 쌀값, 계란 다 올랐어요. 이거는 네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계절적으로 현재 네.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내수가 조금 몇 년간 계속 좀 움츠려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는 상황에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못 올렸다라든지 수비 때문에 조금 움츠려 있었던 부분이 좀 펴지면서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이 이제 1년 전보다 6% 정도가 올랐고요. 목심도 한 4% 오른 걸로 보이고요. 한우 가격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. 등심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2,600원 정도로 해서 전년보다 13%가 올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돼지랑 소, 육류 소비가 육류 관련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사실은 달걀과 닭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. 네. 이게 사실 아까 우리도 좀 전에 김 얘기했습니다만 달걀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간 데가 없는 사실은 굉장히 쓰임새가 맞아요. 많은 네. 상품이거든요. 그냥 뭐 단품으로도 우리가 계란이라든지 이걸 집에서 많이 먹습니다만 빵이라든지 여러 제품에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계란 가격이 지금 현재 1년 전보다 20%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. 닭도 지금 5% 정도 올라 있습니다. 네. 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병연성 AI 등등등 해서 약간의 이제 이 공급 축소 우려까지도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 네. 설을 앞두고 조금 뭐랄까요 물가 관련해서는 좀 비상의 어떤 사이렌을 좀 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현재 네.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빵값 있잖아요. 빵값 너무 비싸다 했는데 최근에 국내 밀가루와 설탕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고 무더기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교수님 앞으로 좀 가격이 좀 덜 올리게 되나요? 어떻게 보나요? 예,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윽박 지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뭐 좀 눈치 보면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뭐 밀가루 회사, 설탕 회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우리나라 네. 먹거리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 유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다단계로 되어 있고 이 중간상들의 어떤 마진, 그다음에 그 단계별로 이 독점화돼 있는 구조,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가격 담합이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먹거리 그 가격이 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다고 그럼 하지 지금 않습니까? 이 비싼 예. 물가에는 그런 네. 유통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이게 보시는 거예요. 분명 생산지에서 이제 만들었을 때의 생산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오는 그 단계에서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뛰어먹는 마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구조가 사실은 독점적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설탕 뭐 이 밀가루 이거는 물론 이제 수입하는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인 밀의 가격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거에 더해서 유통 구조가 더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뭐 유통 구조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네요. 지금 이제 설 명절 장바구니를 낮추는, 그러니까 부담을 낮추는 정부의 정책들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올해 첫 한우 할인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. 한 반값 정도의
할인을 한다고 합니다. 2주간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농활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농축산물 인당 최대 10만 원을 구입하면 30% 할인해주는 이런 농활 상품권도 있으니까 3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면 영수증을 제시하면 또 최대 2만 원 다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